지난 강의에서 제가 다산성 유전자의 선택의 이유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산성 유전자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기 위한 그 초교배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돈 초교배 목표 설정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발정 횟수, 두 번째 등지방, 세 번째 일령,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중이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정 횟수입니다. 권장 초교배 발정 횟수는 두 번째 발정 시점 또는 세 번째 발정 시점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발정 시점에 교배를 하려면 반드시 초발정을 기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농장들이 사실 후보돈을 들여와서 초발정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반드시 초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보돈이 초발정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IC에 HN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HNS는 Hit No Service의 영어의 약자입니다. PIC의 경우 30주령, 약 211년까지도 후보돈이 초발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발정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발정 유도제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3주가 시점까지도 발정을 보이지 않으면 도태를 권장을 하는데요. 많은 농장들이 사실 비싼 후보돈을 들여와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도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농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발정이 늦는 개체들은 결국에 계속 무발정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늦게라도 발정이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재발이 오거나 또는 산자수가 떨어져서 저산차에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깝다고 해도 초발정이 느린 개체들은 반드시 빨리 도태를 시키는 것이 농장에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돈을 들여와서 모든 개체별 카드를 만들고 초발정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등지방입니다. 다산성 모돈 기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지방을 13mm 이상의 초교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지방의 경우는 사실 종돈의 품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종돈장이나 종돈 회사에 후보돈의 초교배 목표 등지방의 두께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지방은 후보돈의 마지막 늑골에서 몸을 따라 올라와 이 정중선에서 6에서 약 8cm 지점 떨어진 이 P2 지점에서 등지방을 측정을 하는데요. 등지방의 측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모돈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캘리퍼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모돈 등갑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돈 등갑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초교배 일령이 있습니다. 권장 평균 초교배 일령은 약 240에서 50일 사이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 빠른 개체들은 약 221년부터 교배가 들어가고요. 늦은 개체들은 270일 또는 80일 정도의 교배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초교배 일령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농장들에서는 약 241년에 초교배를 시켰는데요. 2016년, 17년도 다산성 후보돈이 들어오고 연산성이 떨어지면서 261년, 최근에는 270일에서 80일에 교배하는 것을 많이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초교배 일령을 늦추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240에서 50일령을 권장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산 성적이 우수한 후보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농장들의 경우는 초교배 일령별 성적을 쭉 분석해 보아도 결코 평균 240, 50일령에 교배하는 개체들이 번식 성적이 뒤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돈의 초교배 일령을 늦추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이는 곧 이 모돈의 일생 동안의 유지 에너지를
위에 필요한 사료량이 증가해서 사료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교배 일령을 약 240에서 260일령으로 한번 발정 횟수를 건너뛰게 된다면 이 3주의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1.5두의 이유두수를 초산돈 때 더 높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1.5두를 어떻게 계산했냐고 하면 PSY가 26두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SY 26두라는 것은 모돈 한 마리가 1년 동안 26두의 자돈을 이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면 우리가 주로 바꾸게 되면 52주이고요. 다시 말하면 2주에 한 마리씩 이유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정 횟수를 한 번 건너뛰면 3주, 21일이라는 기간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2주에 한 마리를 이유해야 한다고 보면 3주로 계산했을 때는 1.5두를 더 이유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초교배 일령을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굳이 늦추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체중입니다. 권장 초교배 목표 체중은 약 135kg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발정 시점, 그리고 등지방 13mm 이상, 마지막으로 240에서 51령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개체들은 135kg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발정 횟수 시점, 등지방 13mm 이상, 그다음에 평균 240에서 51령, 체중은 135kg 이상의 후보돈의 초교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비육종의 양승혁 수의사님께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다비육종에서는 지금 현재 초교배 목표 설정을 어떻게 권장하고 있나요? 현재 다비육종 후보돈에 대한 초교배 목표 발정 횟수는 3회 이상의 후보돈에 등지방은 14에서 16mm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1년 같은 경우에는 241령 이상, 261령 이하에서 240에서 260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체중 같은 경우에는 140kg 이상, 160kg 이하로 이 네 가지 요소만 맞는다고 하면 교배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사실 거의 유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종돈회사들의 초급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IC입니다. 2017년 PIC 매뉴얼에 따르면 평균 체중의 경우는 136에서 158kg, 그리고 일당 증체량은 612g에서 771g 사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발정 시점 때 95%의 후보돈을 교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초교배 일령의 경우는 29주령, 약 203일령부터 초교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교배 일령이 203일령이면 굉장히 빠른데요. 일당 증체량이 700g이라고 계산해보고 201령이라고 한다면 사실 체중이 140kg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토픽 2020년 매뉴얼입니다. 체중은 150에서 160kg, 그다음에 발정은 2회 내지 3회, 그다음에 등지방은 12에서 14mm, 마지막 일령은 230에서 51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덴브레드 사례인데요. 거의 PIC와 토픽과 유사합니다. 등지방은 12mm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정 시점, 체중은 130에서 155kg, 그 다음에 일령은 230에서 51령 사이에 후보돈의 초교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산성 유전자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기 위해서 후보돈의 관리, 즉 초교배 목표 설정 4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렇게 후보돈의 초교배 목표 설정을 도입한 농장에서 산자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제 산자수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